네, 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네,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오늘 예. 신군님하고 2주 만에 만나서 예, 영화 이야기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냥저냥 저는 네. 뭐 지내고 있죠. 저는 아직까지 뭐 무난하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일단 요즘 코로나가 심한데. 예, 네, 이 방송을 이제 몇 분이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방송이 네, 맞나요? 네, 이 영상물 네. 뭐 아무튼 얼마나 많은 분이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코로나19와 무더위가 합동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죠? 예, 피터 페럴리 감독, 비고 모텐슨, 마허샬라 알리 주연의 영화 그린북입니다. 네. 2019년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남우조연상 수상작이죠. 많이 받았네 그래도. 예, 이 영화의 기생충한테 밀렸죠? 기생충은 2020년입니다. 2020년이네. 예, 작품상이잖아요. 자, 벌써. 그렇구나. 예, 그렇죠. 네. 그러네. 네. 예, 영화의 그 제목이기도 한 그린북은 그 인종 간의 분리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어떤 인종 차별이 공고하던 시절에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한 그런 지침서라고 가이드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이가 영화의 없는 것 배경도 1960년대죠. 네. 1962년입니다. 예,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렇죠. 100년이 지나. 근데 예. 그런 그 가이드가 있었던 자체가 예, 뭐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송프로님께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우리 송프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영화란 어떤 영화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블로그에도 가끔 쓰는데 좋은 영화는 그냥 끝나고 나서 뭔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보다 뭔가 질문을 던지는 예, 그런 영화가 좀 좋지 않나 계속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신군님한테 추천했던 거고. 예,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 예. 좋은 영화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영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어떤 시대 정신까지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면 금상첨화겠죠. 네. 예. 일단 그린북이라는 영화는 재밌습니다. 유머도 있고 배우 간의 케미도 좋아요. 그리고 네. 1960년대 사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 미국. 예. 어떤 그 시절을 환기시켜주는 음악이나 어떤 무드, 뭐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인종차별 이슈를 다루고 있죠. 네. 또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 BLM, 블랙 리브스 매터의 시대에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고 흥행도 했으니 뭐 시대의 정신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송프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네.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구조화된 차별이 있어요. 이것을 드러내고 담론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요. 저도 뭐 이 질문을 지금 사실 갑자기 받아가지고 예, 저도 갑자기 하는 예, 겁니다. 뭐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예, 뭐 이게 어찌됐건 뭔가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면 일단 많이 좀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듣다 보면 오해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씩 문제 해결되지 않나. 예. 저도 이제 차별의 당사자, 네. 이 불균형과 부당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조직의 리더, 그리고 우리 송프로님께서 하고 계신 커리어 코칭이라는 이 업무의 측면에서 보아도 상대의 이야기를 우선 경청한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좀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대 정신을 담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이 시대의 거친 풍랑의 한복판에 자리한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공들여 담아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한국 영화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에 나온 엑시트가 잘 만든 재난 영화이고 오락 영화이면서도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을 대변해주는 영화로 각광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영화 어떻게- 소개도 했었고 예. 이례적인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런 오락 영화가 그렇게 예. 인기가 끌 수는 없었는데 인기는 끌 수 있지만 이런 그렇지. 어떤 사회적인 그렇지. 담론까지 예. 끌어내는 게 맞아. 예, 인기는 그렇죠. 끌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그린북 이야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송프로님께서 저한테 이 영화를 보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재미나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저한테는 좀 못마땅한 그 탐탁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한테는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영화 이제 작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때부터 좀 말이 많았어요. 아, 그랬었나요? 예, 인종 차별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긴 한데 그중에 이제 마우샬라 알리가 연기하는 이 돈 셜리라는 캐릭터는 이제 지극히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네. 영화의 기본 서사 자체가 이 돈 셜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면은 토니 발레론가, 또, 그 비고 모텐슨이 연기하는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이었죠. 아. 이제 나이도 많이 접수시고 살이 찐 건지 찌운 건지 모르겠으나 예, 좀 많이 예, 나이를 많이 잡수셨더라고요. 그래도 연기는 잘하던데요. 잘하죠. 좋은 네. 배우니까요. 네. 예. 이 토니 발레룬가가 이제 위기에 빠진 돈 셜리를 구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나온 얘기인데 백인 구원자 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영화 외적으로도 말이 많았어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그 실제 그 토니 발레룬가의 아들인 닉 발레룬가인데 정작 돈 셜리 측의 가족들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닉과 이름 다 말하기 힘드네. 이 닉과 영화 제작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토니 발레룬가가 외부에는 알리지 말고 자기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고 이 8주간의 여행 기간 동안의 이야기만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 그거 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먼저 보내줬죠. 아,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다. 아, 그거 본 것 같다. 뭐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 같은 경우는 돈 셜리의 가족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딴지를 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돈 셜리 가족 측의 이 동생이 아직 살아있나 봐요. 그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영화 속의 돈 셜리와 실제의 돈 셜리는 이제 많이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극 중에서는 이제 가족과도 좀 떨어져 있고 같은 아프리카계 그 미국인 그 커뮤니티와도 단절돼서 사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영화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은 실제 돈 셜리는 가족과도 왕래를 했고 흑인 인권 운동과 예술가 커뮤니티에도 활발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돈 셜리가 토니를 만난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린북의 시대 배경은 196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 셜리의 동생의 발언에 의하면 돈 셜리가 이제 그 셀마 몽고메리 행진에도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게 1965년이에요. 이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셀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셀마가 넷플릭스와 왓챠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요. 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실화 소재 영화라고 해서 이 실화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찍는다고 하는 다큐멘터리에도 이제 감독의 연출과 편집에 따라서 어떤 사실이 취사 선택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왜곡도 발생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인물들과 그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애초에 토니 발레론가만으로는 이 영화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돈 셜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고 토니 발레론가도 어떤 영화 속 인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 토니입니다. 그렇지. 돈 셜리 역의 마흐샬라 알리가 받은 상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이 아니라 조연상이에요.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돈 셜리 가족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쓴 토니의 아들 닉 발레론가뿐만 아니라 영화의 초반부와 후반부에 이제 그 토니의 친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 사람들 대부분이 발레론가 일가 사람들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인종차별을 성토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정작 경청해야 할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해버리는 아이러니가 이 영화를 휘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의 정점은 이제 2019년 아카데미 작품상 발표 직후였을 거예요.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 무대에 올라온 영화 관계자들이 다 백인들인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 전에도 오스카 소 화이트 해가지고 이제 너무 백인 위주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에 상을 준 걸 텐데 실제 기념 촬영을 하러 올라온 사람들 또 다 백인이에요. 그것도 참 재밌네. 물론 이제 인종차별을 성토하고 비판할 자격이 비백인에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네. 하지만 차별이 내재된 이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발언권, 즉 이제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이 구조의 우위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놓고 보면은 주로 백인들한테 발언권이 더 많이 주어지기 마련이란 얘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때문에 이 차별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사자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차별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사자성이 배제되거나 외면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최근 어느 고등학교의 졸업사진, 일명 관짝소년단 사진을 둘러싼 소동이 아주 잘 보여줬죠. 인종차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블랙페이스가 지닌 그 인종차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학생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라면서 이 의도 없음을 빌미로 삼아서 어떤 이제 발언을 한 샘 오치리한테 온갖 공격을 가한 끝에 기어코 샘 오치리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말았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러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전제는 늘 사회적 약자의 발언 앞에만 먼저 붙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적 약자의 발언 앞에만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 앞에서만 먼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센 쪽, 그리고 어떤 가해자 쪽에서 상반되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제서야 이제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제 혀를 끌끌 차기 마련이지요. 예. 어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 자체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 말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서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닌 어떤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사람들이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일이 굉장히 잦더라 이거죠. 샘 오치리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제 그린북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꽤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 영화가 미국 사회의 보수성을 고발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이 영화는 흑인들도 까는 영화다 였어요. 영화 속 돈 셜리는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 별다른 교리가 없어 보이죠? 토니는 돈 셜리에게 당신은 왜 이제 어떤 이제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노래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왜 이제 거기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토니. 네, 맞아요. 토니가 왜 같은 흑인 뮤지션의 음악에 맞아. 대해 모르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떤 이와 연결지어 봤을 때 제가 봤던 그 글을 쓴 사람이 한 말은 이거겠죠. 돈 셜리는 겉은 흑인이지만 속은 백인이라면서 같은 흑인들로부터도 이제 배척을 당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흑인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배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중간중간 좀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 백인이 뭐 운전하고 그쵸. 차가 빵꾸로 나와 있는데 흑인들은 막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예, 그쵸. 모습들. 거기서 이제 되게 뻘쭘한 어떤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죠. 예. 어찌됐건 이 사람의 말은 이제 같은 흑인들도 너는 명예 백인이라면서 배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 배척이 존재한다, 흑인 사회에서도. 그렇지. 어떻게 송프로님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동의? 예. 동의라는 표현이 맞나? 동의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동의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네. 일단 저는 굉장히 우리가 소수자를 바라볼 때 보이는 굉장히 왜곡된 시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예,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쟤들은 차별받는다고 징징대면서 결국엔 자기네들끼리도 차별하고 싸운다, 뭐 이런 말. 이와 비슷한 어법이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한테 흔히 하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죠. 흑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예시로 든 어떤 여자들이 조금의 내부 갈등도 없이 만장일치로 화합하는 계층이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나 갈등은 존재해요. 하지만 사람은 생물학적 정체성 외에도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닙니다. 어찌 보면은 갈등은 필수예요. 사회의 주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백인들이나 어떤 남자들은
더 많이 싸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쟤들은 쟤들끼리도 싸워, 쟤들끼리도 차별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매번 얘기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내부 갈등이 비판받는 경우는 보통 그 집단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일 때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영화 속에서 돈 셜리가 같은 흑인에게 배척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맞아. 물론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어떤 이 사람이 다른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은 나와요.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배척이 등장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토니가 이제 돈에게 했던 당신은 왜 당신네들 음악을 모르느냐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관습적인 통념과 외적 요인으로 그 사람을 판단 내리려 하는 건 역시 인종차별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조던 필 감독의 호러 영화 겟 아웃 혹시 보셨나요? 예, 못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흑인에 대한 통념을 잣대 삼아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풍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린북에선 어떻습니까? 돈 셜리가 자신의 흑인답지 못함을 스스로 한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방향은 백인인 토니 발레룬가를 향해야 하는데 되려 돈 셜리가 흑인인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책하고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이 영화의 부족한 당사자성이 낳은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런 관점으로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가 작품상 수상 당시에 좀 말이 나왔던 게 외부적으로도 좀 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외부적인 얘기긴 한데 어떤 돈 셜리의 가족들과의 마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니익 발레룬가가 어떤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인 피터 페럴리가 과거에 자신 영화의 주연 여배우를 성추행했다. 그 성추행 당한 상대 여배우가 누구냐면은 심지어 카메론 디아즈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거든요.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 영화 찍을 때 이제 카메론 디아즈 앞에서 바지를 깠답니다. 예. 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가 결합하면서 이제 그 돈 셜리의 가족들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된 거죠. 예, 추측할 수 있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긴 세월 이제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인종 차별을 고발해온 블랙 시네마의 거장 스파이크 리 감독은 그린북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자 그냥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바뀐 거는 흑인과 백인의 그 좌석 위치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백인 마나님과 흑인 운전기사의 우정을 그린 드라이빙 미스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또 그런 비슷한 영화구나. 예, 이 영화는 199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입니다. 작품상 많이 봤네. 예, 그때도 이제 그린북이 작품상을 수상한 2019년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비슷한 이 동시기에 그 LA 폭동을 예견한 첨예한 인종 갈등이 낳은 그 LA 폭동을 예견한 스파이크 리 감독이 그 걸작 똑바로 살아라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적당히 당위정을 발라서 달짝지근하게 포장하려는 어떤 아카데미의 행태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충분히 재미난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어떤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은 좀 옅어 보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뭐 이렇게 따지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글쎄요, 어떤 여전히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영화의 소재로 취하면서 결국에는 찰나의 재미를 위해서 소비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최대 권위의 영화제가 작품상까지 줘가면서 그 행태에 맞장구 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라면 이제 어떤 인종 문제에 대한 영화를 떠올렸을 때 흑인들 본인의 당사자성이 담긴 보다 이제 잘 만들어진 영화들이 여러 편 떠오르고, 저는 이제 저라면은 그 영화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던 필 감독의 그 겟아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스파이크 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내려갔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다가 작년에 어떤 다시 자신의 부활을 알린 영화가 있거든요. 블랙 클랜스맨이라고.
심지어 그 영화가 그 그린북과 같이 작품상 후보에 올라갔어요. 오, 재밌네. 하지만 아카데미는 스파이크 리한테 작품상을 주진 않죠. 대신에 각색상을 줬습니다. 각색상. 예, 그 블랙 클래스맨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좀 설정부터가 흥미로워요. KKK단이라고 아십니까? 모르겠어. 미국의 이제 백인 우월주의 단체예요. 쿠클럭스 클란이라고. 예, 그 영화에 잠입한 흑인 경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행사에 참석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은 목소리로만.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재미난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돈 셜리가 아마 게이인 것 같죠? 네. 그 흑인 퀴어 무비가 있어요. 흑인이면서 이제 성소수자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진짜. 문라이팅이라고. 영화가 참. 이 영화도 사실 2017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이제 이 수년간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아카데미 너무 백인 위주다. 어떤 그에 대한 자정 효과로 문라이팅에 상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의 보수성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었죠. 그 선택이 흑인 영화고 퀴어 영화예요. 그런 영화에 작품상을 준 거니까 이 영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북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던 마허샬라 알리가 이 문라이팅에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먼저 수상을 했죠. 굉장히 멋진 배우예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죠. 기품도 있고. 그 마허샬라 알리가 이제 그 마블에서 새로 리부트하는 블레이드, 예전에 그 누굽니까?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출연했던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이제 그 반인 반흡혈귀로 나오는 그 영화, 그 블레이드를 리부트하는데 그 블레이드 역으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라이팅을 만든 베리 젠킨스 감독이 또 이제 감독한 영화가 있어요. 어떤 이제 젊은 흑인 커플들의 어떤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인데, 당연히 저는 이 영화 그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이고요. 뭐랄까 이제 어떤 블랙 시네마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유려하고 아름다운 흑인 백인 이런 영화들이 많았구나. 그 러브 스토리를 다룬 영화인데, 그쵸.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영화들을 저는, 그리고 이제 어떤 미국의 그 노예제를 비롯해서 어떤 노예제가 폐지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어떤 이어지는, 저는 이제 노예제가 어떤 신분 세탁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 어떤 인종차별의 역사를 쫙 훑어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예요.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라고.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런 작품들을 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다시 이제 그린북으로 돌아와서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저는 그린북은 먼 훗날 기생충이 2020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준 영화 정도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2019년에 사실 좀 더 주목을 받은 영화는 로마였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이슈는 로마가 과연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죠. 그린북은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로마는 넷플릭스 영화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을 했고요. 어떤 전통적인 영화 시스템 아래서 제작된 영화가 아닌 거죠. 그리고 흑백 영화였고 비영어 영화였고 멕시코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린북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린북은 사실 어떤 헐리우드 주류 시스템에서 주류 인물들이 주류 배우를 내세워서 만든 영화인 건데, 이 로마라는 영화는 어떤 비주류의 결합체 같은 영화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뭐 감독상 주고 뭐 그 국제 장편상, 그 전에는 외국어 영화상이었던 그 상 주고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뭐 영화 한 편에 뭘 그리도 많이 따져 묻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화에는 그 시대와 시대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기도 하고요. 아까 뭐 송프로님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세상을 향한 이 창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24평은 뭐 있어요? 예. 네. 재미도 있고 나름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첨예한 현실의 문제를 교묘히 가리는 헐리우드 당의정.
예. 그러니까 저도 친구님한테 이걸 추천했을 때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예. 유쾌하게 이렇게 두 유명한 배우들이 예.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훈훈하게 끝나서 예. 좀 그런 내용이었는데, 또 친구님 말을 들어보면 좀 뭔가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예. 거의 한 많은 부분들이 뭐 실화도 있었겠지만 근데 예. 좀 교묘하게 진짜 일단 그 돈 셜리의 동생인 모리스 셜리의 말에 의하면은 그 누굽니까? 토니 발레룬가는 2주 만에 해고됐기 때문에 뭐 둘이 어떤 친분을 쌓을 일이 없었고, 자기 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 커뮤니티와 흑인 인권운동 커뮤니티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치킨을 먹이는 장면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장면이 저는 좀 불쾌하거든요. 음. 불쾌했거든요. 그렇게 뭐 강제로 먹으라고 막. 그 동생이 모리스 셜리의 말에 의하면 자기 형은 백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치킨을 강제로 먹게 놔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마지막에 자막이 나오면서 2013년에 몇 달 차이로 둘이 사망을 했는데 그 전까지 어떤 우정을 주고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동생인 모리스 셜리 쪽의 말에 좀 더 신빙성이 가는 게 사진이 나와요. 만약에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으면은 둘이 친하게 지냈다는 걸 믿었을 거야, 나는. 근데 둘이 나이 좀 먹고 찍은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각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MSG를 많이 쓰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구님 말한 관점으로 봐도 좋고, 예. 그냥 뭐 진짜로 그 재밌게 예, 그냥 뭐 어떤 흑인과 백인의 예, 그런 그때 시대적으로 예.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뭐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아, 또 한편 영화를 더 추천하자면은 이제 1960년대 어떤 살벌했던 어떤 인종차별의 풍경, 이 빚어낸 어떤 결국에는 이 살벌했던 풍경이 어떤 소요 사태로 진행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캐슬린 비겔로우가 감독한 디트로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좀 러닝타임이 긴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야, 오늘 뭐 신구님이 말한 여러 영화들인데 예. 제가 그 신구님이 저한테 준 그 자료 토대로 예. 댓글을 달 때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린북도 한번 보시고, 예, 그 외에 추천한 영화들도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또 2주 뒤에 신구님하고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랑 긴 이 장마 이후에 또 내일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건강을 그러네요. 잘 하시고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도 예. 해피 파이어!